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계 질환, 저번에 대충 심혈관계에 대한 그 질병, 각각의 질병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질환들에 맞는 음식을 소개해 드렸죠. 양파, 그리고 고등어. 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때 그 질환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 혈관의 이제 각 용어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으면서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혈관계 질환, 심장과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어떤 게 들어올까요? 혈액이죠. 혈액은 어디를 타면서 내려올까요? 내려갔다 올라갈까요? 혈관이죠. 그래서 심장이 산소와 영양소를 뿜어주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시 받아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몸이 원활하게 생활이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질병, 그러니까 만약에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역시 어떤 가장 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심하게 되면 어떤 질병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지,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언급할 것,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조금 질환이기는 한데 낮은 단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해요, 느낌이.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내에 지방 농도가 높아진 거, 지방의 수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이게 그 고지혈증이, 즉 지방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뭐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이렇게 이 고지혈증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동맥경화증, 당뇨병도 일어날 수 있고, 심근경색, 심부전증,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동맥경화증, 지방이 계속해서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관벽에 지방의 상태로, 지질의 상태로 침전이라고 해요. 침전의 정의는 액체 성분에서 어떤 물질이 밑바닥에 가라앉는 그런 상태를 침전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여기서 중성지방은 지방에도 종류가 많은데, 중성지방은요, 그 지방의 종류 중에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요. 혈관벽에 붙어서 그게 점점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쌓이는 거죠. 계속 조금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혀버리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 덩어리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죽종, 그리고 이 죽종 경화증과 동맥경화증,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쓰기도 하고, 최근에는 죽종, 동맥,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죽종 동맥경화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죽종은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침전물들이 쌓여서
혈액종 그 안에는 조금 혈액 그 지방들이 조금 묽어지게 되고 그 지방을 둘러싼 막은 조금 단단한 섬유질로 둘러싸여 있는 단단한 섬유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겠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과 관상동맥. 그러니까 세 개의 관이죠. 세 개의 관을 통해서 심장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들을 다시 우리 몸 각각의 조직으로 영양 성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동맥적 경화증이 심해져가지고 혈전이나, 일단 기본적으로 동맥경화증, 혈관, 협착이라고 하죠. 협착, 그 동맥경화증이 지속이 되면서 혈관 벽이 좁아진다고, 기본적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 협착이 일어나고 급성으로 갑자기 혈전이란 이제 피덩어리들이 이제 고체에 응고되는 상태를 혈전이라고 하는데, 그 혈전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원래 기본적으로 조금 좁아져 있던 혈관 벽이 순간적으로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막혀버리게 되면 그쪽 심장 근육 조직 해당되는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30분 이상 주지 않으면 몸에 아주 커다란 위험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혈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연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 혈전과 연축, 혈전은 핏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덩어리고, 그리고 연축은 이제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한다. 수축, 쪼그라들었다가 이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수축이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이 급성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급성으로 막히게 되면 자칫하면 치명적인 질환을 초래할 수가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 요거 좀 중요합니다. 신진대사는 사실 대사라고 하면 그냥 음식물을 분해하고, 왜 분해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합성해요. 그것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우리가 쓰려면 이런 것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분해하고 합성하면서 그것들을 생체 조직이나 아니면 생명 활동에 쓰일 수 있게 물질이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남는 것들,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밖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대사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그냥 음식물을 먹으면 분해되고 합성하고, 그 다음에 혈액, 생체 조직, 세포,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특정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냥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설명하고 케르세틴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메가3 지방산은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탄소 수소로 되어 있거든요.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전부 이어져 있으면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탄소와 수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어져 있지만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두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이어지지 않은 것끼리, 즉 탄소끼리 결합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아까 동맥경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켜주는 효과, 치매, 치매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성인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학습할 때 있어서 두뇌가 발달이 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치매, 그 다음에 어린 사람들,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은데, 이걸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EPA와 DHA가 있습니다. EP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동맥경화증 같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겠죠. 반대로 혈액순환이 일어날 거고, 혈액순환이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춥니다. 이것도 역시 혈전을 침전시키는 걸 억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마지막 DHA 뭐였죠? DHA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리브유, 식용유와 같이 식물성 기름에 일단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 건강, 특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해서 눈이 뻑뻑해져서 조금 따끔따끔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있나? 두뇌 발달,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인지능력 향상, 두뇌 건강에 발달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B12는 보통 영양제에서조차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르세틴,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라고 해서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산화 반응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거고,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건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해로운 것이 어떻게 해로운 거냐고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리고 비만과 같이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촉진은 긍정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피부 노화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 무서운 놈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천연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우리 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우리에게 해로운 녀석들에게 우리의 방어 체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때요? 조금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